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폭로돼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강영욱 보등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가 논란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해명 영상을 공개했지만 그들의 입장 발표 이후 여론은 더욱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보등컴퍼니 전 직원들의 잡플래닛 후기가 퍼지면서 강영욱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JTBC 사건 반장 등에서 강영욱에게 인격 모독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랐는데요. CCTV 9대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SNS로 사생활을 검열했다.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을 받았다. 퇴사 후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라는 의혹은 물론 경찰견 레오에 대한 학대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된 후 강영욱 측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잠적했었지만 일주일 만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에서 강영욱과 그의 아내는 CCTV 및 메신저 감시를 비롯해 배변 봉투 스팸 선물, 퇴직금 9,670원, 반려견 레오 방치 등을 모두 반박하며 억측과 비방, 허위사실이 많다. 비방하는 분들에게 그만 멈춰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열심히 일한 직원, 훈련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처도 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목조목 나열한 그의 해명 영상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은 강영욱의 입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등컴퍼니의 전 직원들은 강영욱이 외부 사람들이 와 있고 물품들이 있고 걔도 와 있어서 CCTV는 꼭 필요했다. 걔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도난이나 외부인 침입이 있을 수도 있어 설치했다.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무직만 있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빌라의 한 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잠원동 빌딩 7층 사무실에도 9대의 CCTV가 있었다. 도난 방지나 외부인 확인이 목적이었다면 현관에 CCTV를 설치해야 했는데 7층 사무실엔 CCTV를 감시용으로 두고 출고용 택배를 쌓아둔 현관엔 예전부터 있던 가짜가 달려 있었다. 또한 당시 현관 CCTV엔 사각지대가 있어서 유기견을 두고 간 보호자를 찾을 수 없었다라며 강영욱의 해명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강영욱이 나는 욕도 잘 하지 않는다라며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영욱이 20분 넘게 폭언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에 대한 녹취도 갖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전 직원 A씨는 직원 중인 스스로 폭언을 들어도 되는 존재라고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주장하거나, 또 다른 전 직원이었던 B씨는 수년이 흘렀지만 그때 들었던 폭언으로 인해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남 등 남혐 단어를 쓰고 자신의 아들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라고 주장한 강영욱 부부에 대해서는 남혐 단어는 여성 직원들이 먼저 쓴 게 아니다. 강영욱 대표가 여자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해. 이와 같은 말을 자주 해서 메신저로 대화하다 남자 직원이 한남 등 이런 말을 했고 여기에 동조, 수긍했을 뿐이었다. 아들 욕을 해서 눈이 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강 대표는 미워했어도 아들은 미워한 적이 없다라며 강영욱 부부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강영욱에 대한 공개적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었다라는 강영욱 부부의 해명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열받는다라며 보등컴퍼니 전 직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자청하기도 했는데요.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영욱 부부의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영욱 부부에 고용됐던 분 중 억울한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신저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박훈 변호사는 무보수 변론 전제 조건으로 어떠한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도 견뎌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고 보는 변호사다. 다른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와 사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직원들 업무 공간에 비추는 화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저런 행위를 하는 작자는 인간도 아니다.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했었다. 당시 72개의 CCTV를 자그마한 공장에 설치했던 사업장이 떠올라 치가 떨려온다. 이건 용납 불가한 땡땡이다라며 무료 변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라고 하지만 한 매체에 따르면 보등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영욱 대표 부부의 해명 내용을 재반박하는 내용의 PPT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박훈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접촉해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강용욱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남녀 간의 성대결로 몰아가거나 강용욱 아내의 과거 종교인 통일교 문제 등 논란의 본질에 벗어나는 감정이입으로 이어지도록 부채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강용욱 부부가 주장하는 아들에 대한 조롱으로 인해 메신저를 감시했다고 오해하며 강용욱을 지지하고 나선 네티즌들이 적지 않은데, 물론 강용욱 부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의 직원들이 메신저에서 그러한 짓들을 했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처를 취할 명분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해당 논란의 본질은 회사의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것이고, 현재 무료 변론을 나선다고 입장을 밝힌 박훈 변호사 역시 다른 사안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메신저나 CCTV의 감시 등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참전 소식을 알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용욱 부부 측과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직원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번 논란에 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